구두 패턴은 건축에서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가 정확하지 못하면 건물에 문제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구두 패턴이 정확하지 못하면 잘못된 구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안쪽과 바깥쪽의 중립 패턴으로 하나로 합쳐진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기준선을 그리고 세로 기준선을 그리겠습니다. 세로 기준선은 정확히 90도가 되게 그립니다. 중심선은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볼펜으로 하지 않고 연필로 그리겠습니다. 이 세로 기준선이 중심선이 되는데요. 자, 위쪽은 조금 더 연장시켜 주고요. 우리가 처음에 중심선을 그릴 때는 분명히 직선을 그렸습니다. 이와 같은 직선을 그렸는데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앞쪽은 직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은 입체의 상태에서는 직선이지만은 이거를 평면으로 전개할 때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위쪽은 한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점이 변곡점입니다. 정확히 맞춘 다음에 중심선이 지나지 않게 맞추고 평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분기점을 찍어 주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평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라인을 그리고 분기점을 찍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이 변곡점이고요. 분기점과 변곡점을 잇는 선을 그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린 선은 보조선이니까 반드시 연필로 그려야 됩니다. 이 두 선 사이의 각도를 구합니다. 27도가 나옵니다. 27도. 그러니까 절반은 13.5가 되겠죠.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선의 길이를 다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립 패턴 상에서는 중심선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변곡점까지 그리고 변곡점에서 이 분기점까지겠죠. 근데 이 중립 패턴을 만들면서 이 주름이 생략이 되었죠. 그 주름이 생략된 만큼의 길이가 짧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턴 원형은 원래의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길이를 찾을 때는 이 패턴 원형을 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이 변곡점에서 이 앞쪽은 평면이므로 이 중립 패턴으로 그린 거랑 라인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위쪽은 틀리죠.
이 위쪽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름이 없이 일자로 폈을 때 분기점을 찍어주고요. 이만큼이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주름이 없이 일자로 직선에 맞춰서 펴주면은 여기에 분기점이 찍힙니다. 이만큼이 길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진행하지 말고 사실은 이 길이가 같은 것이죠. 이 길이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0.5mm, 1mm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같은지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 길이죠. 네, 정확히 길이가 같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길이가 뭐 1mm라든지 좀 차이가 나면은 한쪽에 맞춰주면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렸죠. 이 주름 때문에 이 지점은 짧아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길이대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자, 위쪽 점에 맞춰주고 앞쪽은 중심선이 지나지 않게 맞춰줍니다. 그 상태에서 나머지 뒤쪽 라인을 그릴 것입니다. 볼펜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미리 이 파란 라인을 그려왔는데, 자, 이 라인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여기 분기점을 찍을 때, 이 점을 찍을 때로 돌아가서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가로 기준선을 이 중립 패턴 위에 그대로 그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다시 이리로 돌아가서 이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방금 그린 이 파란 라인의 끝점을 찍어줍니다. 자, 처음에 이 점을 찍을 때의 상황에서 중립 패턴 위에 이 가로 기준선을 자를 대고 그려주고요. 자, 원래의 중심선 길이에 맞춰준 다음에 이쪽도 중심선이 지나지 않게 맞춰주고 나머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라인에 끝점을 찍어줍니다. 이 점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이것을 더비를 응용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더비 패턴의 날개인데요. 자, 이것이 더비라면은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더비 패턴이라면은 자, 이런 라인이 그려지겠죠. 이게 더비 라인에서 이 꼭지점이 형성이 되는데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곡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라인이 끝까지 뻗어버린 겁니다. 끝까지 이 간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양쪽 날개가 한쪽은 요것이 되고 한쪽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하나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날개를 분리를 시킬 것입니다. 패턴지를 밑에 대고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과 이 점, 변곡점, 그 다음에 분기점. 됐죠? 자, 분기점은 반드시 표시를 해주고요. 날개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날개에 해당합니다. 한쪽 날개, 다른 쪽 날개. 우리가 더비를 배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많은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더비를 따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과정을 따라가도록 하고 결과로서 이것이 정확히 맞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개의 앞쪽 직선, 이 직선, 날개의 직선 부분을 이 기준선, 가로 기준선에 맞춰 보겠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것이죠. 이 상태에서 뒷부분을 그려주겠습니다. 분기점을 표시를 해주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분기점을 표시하겠습니다. 하나가 되었죠. 이 파란 라인, 저 앞쪽, 그 이쪽에 이 겹친 부분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홀컷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홀컷 패턴인데요. 이 뒤축의 박음선을 제외하고 그리고 여기 잘라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 절단선이 없습니다. 전체가 하나죠.
전체를 하나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라스트에 정확하게 이 패턴이 맞으려고 그러면은 이 홀컵 패턴은 2%가 부족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더비 패턴인데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겠죠. 자, 보면은 홀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이 겹치지 않죠.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패턴상에서 이 부분이 겹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더비는 지금 겹치고 있죠. 그것은 날개가 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홀컵 패턴은 정확한 패턴이 될 수가 없어요. 2%가 부족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얘는 평면상에 놓여진 거죠. 평면상에 놓여졌을 때는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라스트에 씌우면은 자 입체가 되는 거죠. 입체가 되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겹치지가 않고 일자가 되겠죠. 중심선에 평행한 일자가 되겠죠. 입체가 되었을 때, 평면이 되었을 때 이것이 정확한 패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홀콧은 이 부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겹치는 부분을. 여기서 겹치지 않는 겹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 부분에서 주름이 생겨요. 여기가 겹치지 않으니까 그 단점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주름이 생겨요. 이 부분은 저부에서 더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더 당겨줌을 해가지고 이 주름을 펴주는 거죠. 그 신발이 만들어지면은 그 패턴상의 단점이 보이지가 않죠. 여기가 주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홀콧의 디자인을 보면은 여기 라인이 없어요. 이 라인이 없어. 어떤 이런 라인들이 없어요.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다면은, 또는 어떤 이 라인을 넣어야 된다면은 이 부분에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사실은 이 라인이 여기 위치해야 되는데 이게 더 당겨주기 때문에 이 라인이 더 밀려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콧은 이 라인이 없어요. 이 라인이 다 민자죠. 아니면 만들 수 있지만 그거는 때려 맞춰야죠. 이 라인을. 근데 결국에는 얘도 만약에 이런 라인들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홀콧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민자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런 라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 라인. 얘를 표현하려면은 그냥 눈대중으로 하지 않고 정확히 얘를 그려 넣으려면은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화의 특성이 있죠. 운동화의 특성이 뭐냐면은 가운데가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게 이 패턴으로 만든 것인데 얘가 붙어 있지 않죠. 기본값으로 이만큼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본값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홀콧의 이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더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겹치고 있죠. 더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입체가 될 때는 이렇게 해서 일자가 된다고, 이렇게 서로 마주 본다고, 서로 일치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입체가 될 때는. 그러나 운동화는 이 라인과 라인이 만나고 있지 않죠. 즉 이게 이렇게 만나도록 설계된 게 아니고 애초부터 벌어지게 설계를 하려면은 이 겹치는 부분을 없애버리면 되죠. 이 서로 겹치는 부분을
없애버리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얘가 입체가 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입체가 됐을 때 이만큼 벌어져야 된다는 것은 각각 이만큼을 없애버리면 되죠. 여기서 이만큼을 없애버리고 얘가 이만큼을 없애버리면은 딱 라스트에 씌웠을 때 얘가 벌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은 서로 겹치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설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서로 겹치는 부분을 없애고 중심선에 맞춰버리면은 여기가 분기점이 되죠. 이 점이 분기점이 되고 이 라인이 일로 후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라인을 다시 그려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라인을 다시 그려줘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만나게 그려줍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라인과 이어지겠죠. 이 곡선 라인과 이어집니다. 이 운동화의 이 부분은 이렇게 아까 홀컵처럼 이렇게 각이 져 있지 않고 이게 완만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벌어져야 되니까. 지금은 이 라인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다가 골반만 추가하면 되죠. 골반만 추가하면은 이 구도 디자인 라인만 제외하고는 전체가 하나로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일단은 오려가지고 깨끗한 패턴지에다가 다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라스트 상에서 그리지 못한 부분이죠. 처음에 생각했던 길이만큼 똑같이 올려주면 되죠. 그래서 다른 패턴지에 옮기기 위해서 전체를 잘라내겠습니다. 기준선하고 기준점은 다 찍어주고요.
골밥을 그려주겠습니다. (20mm) 이렇게 휘어서 그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직각되게 그립니다. 이 부분은 이 라인을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그려주면 됩니다. 분기점을 표시해 주고요. 다시 오리겠습니다. 보통 패턴을 이렇게 옮기다가 대부분 패턴이 커져요. 그러니까 커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운동화에 들어가 있는 이 라인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라인을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을 그려야 되겠죠. 이 라인을 그리고, 자, 일단 확실한 것부터 그리면 됩니다. 확실한 부분은 이 평면 부분이죠. 이 평면 부분에 있는 라인들, 이 라인이죠. 이 라인과 이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평면이기 때문에 그대로 찍어주면 1:1로 대응을 하죠. 자, 찍어주겠습니다.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있는 라인들만 찾아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찍어줍니다. 자,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부터 볼펜으로 하지 말고 연필로 라인을 그려줘요. 이 라인을 어떻게 여기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 분기점과 이 점을 연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 패턴이 같은 패턴입니다. 자,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되죠.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입체에 놓았을 때 서로 맞닿으려면은 이 부분이 겹쳐 있어야 돼요. 근데 겹쳐져 있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더 벌어진다는 소리죠.
자, 입체가 되면은 자, 이와 같이 벌어지죠. 평면상일 때, 평면상에서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는, 자, 입체상에서는 더 벌어지죠. 결국에 아까 겹치는 부분을 없애고 중심선에 맞췄잖아요. 자, 중심선이 여기 있으면은 이 부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앤 만큼 더 벌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겹쳐 있는 상태에서 얘를 입체에 놓았다면은 이 부분이 살아있는 거니까 얘가 만나겠죠. 입체에 있을 때 이렇게 만나겠죠. 입체에 놨을 때. 평면상에서는 겹치고. 근데 아까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자, 이만큼 벌어지는 거죠. 운동화 펜터는 그 기본적으로 이게 벌어지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방금 확인했듯이 이 부분은 잘라내 버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 라인은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라인도 표현을 했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뒤쪽이죠. 여기 라스트에서 이 중간 부분을 빼고 이 변곡점 앞이랑 이 뒷부분은 평면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이쪽이랑 이쪽. 이 라인은 그 평면에 가까운 부분에 속해 있죠. 그래서 그냥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추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도 그냥 그려주면 되죠. 이 골밥 부분도 자연스럽게 그려줘요. 근데 이 라인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살짝 밖으로, 이쪽으로 살짝 나가야 돼요. 요 라인도 이 안으로 들어오게 그리면 안 되고 살짝 밖으로 나가듯이 그리면 돼요. 자, 이제 요 가운데에 있는 라인을 그려야 되죠. 일단 우리가 평면에 가까운 부분만 그대로 점을 찍어줬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스트는 관점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앞쪽, 이 변곡점의 앞쪽을 포함한 이 앞부분은 자, 평면도예요. 평면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이 뒤쪽에 옆에 뒤쪽은 측면도예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들어서 지금과 같이 붙여주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와서는 이 두 개의 좌표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어떤 라인과 점은 정확히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평면상에서 정확히 한 점에 일치를 하지 않아요. 이 중간에 평면도와 측면도가 만나는 이 중간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라인은 유출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부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중간 부분에서는 그 라인을 이어주는 거죠. 일단 이쪽과 이쪽은 정확하게 1대1로 일치를 하니까 그냥 찍어준 것이고요. 자, 라인이 점점 이 부분에, 이 중간 부분에 갈수록 두 라인이 어긋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좌표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간의 라인은 어떻게 찾아주냐?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 이 패턴 원형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변곡점을 일치시키고 주름 없이 쭉 피면은 이 앞쪽은 라인이 다 일치를 합니다. 이 라인과 이 라인과. 요 윗부분은 모두 일치를 하고요. 개념상 이 패턴 원형의 이 중심선 라인과 이 평면 패턴상의 중심선 라인, 그 라인만 일치를 시킨 다음에, 그럼 여기는 뜨고 라인만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요 앞부분에 걸쳐 있는 그 라인만 찾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에서 사진을 딱 찍어서 이 라인을 이 평면 패턴상에 투영을 시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라인을 이대로 찍어주는 거죠. 이대로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이 부분을 그대로 찍어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일로 갈수록 이제 오차는 더 벌어지는 겁니다. 일로 갈수록 정확도가 정확해지는 것이고, 이제 뒤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립 패턴을 가지고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찍어 나가겠습니다. 자, 뒤에서 오는 라인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뒤에서부터 찍은 라인은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이 라인보다. 앞에서부터 찍은 라인은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치를 하지 않아요. 중간에서는. 그럼 결국에는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라인에 맞춰가지고 찍어준 이 라인이 이 점들이 이 패턴 원형을 대고서 맞춰준 다음에 찍어준 라인과 똑같아요. 이 뒤는. 이렇게 이어주면 되고요. 다시 볼펜으로 이제 이쪽도 제가 중심선만 맞춰주고요. 맞죠? 여기는 평면이니까 다 맞고, 이 상황에서 이 라인을 위에서 사진을 딱 찍어서 이 라인을 이 평면에 투영했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대로 찍어가지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요대로 찍어서 내려오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방향이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거 제 반대쪽도 이 뒤쪽 부분을 맞춰줍니다. 이 라운드 부분과 뒤축, 그다음에 이 골반 라인을 맞춰준 다음에 찍어주겠습니다. 계속 찍어주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겠죠?
결국은 이 부분에서, 이 중간 부분에서 이 라인이 어긋나게 되죠. 얘도 이 부분을 이어주면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이제 좀 더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 라인도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좀 더 가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다시 볼펜으로 우리가 뒷부분을 이 중립 패턴으로 찍어줬지만 패턴 원형으로 똑같이 맞춘 다음에 찍어줘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처음에 그렸던 라인들을 다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중간 부분을 없애주고요. 없애기 전에 먼저 구멍부터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 분기점에서 직각되는 라인을 그려주면 되죠. 이 라인에 직각되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 라인상에 찍힐 것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상에 찍힐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그 간격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여기서는 한 1cm를 두고 요 간격이 있기 때문에 1cm 정도만 넓히겠습니다. 먼저 직각되는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쪽도 직각되게 그려주고 10mm라고 그랬으니까 컴파스로 (10mm가) 되게 그 다음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주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으면 되겠죠. 구멍은 한 13mm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마 좀 더 내려와도 상관없을 겁니다.
자, 이제 가운데를 파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 라인들을 다 파주면 되죠. 라인들을 다 파서 자, 이와 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외피 패턴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내피 패턴은 일단은 지활제를 만들겠습니다. 지활제 크기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 크기가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7cm 정도로 하겠습니다. 뒤에서 약간 기울게 그려주고요. 5mm를 안쪽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5mm는 겹치는 부분이고요. 잘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 앞쪽에서 오는 부분, 뒤쪽에서 오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죠. 자, 지금은 지활제를 만드는 것이니까 지활제 크기로 만들어 줍니다. 이쪽 크기죠. 이 크기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라줍니다. 원래는 이쪽이랑 이쪽이랑 비대칭인데 내피는
굳이 비대칭으로 할 필요가 없죠. 얘를 대칭으로 할 것입니다. 이게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이쪽에 이 라인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오면 되겠죠.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는 점은 요 모서리 이 각도가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맞추고 그려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5mm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5mm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다가 5mm를 다시 그려줘요. 그러니까 남아는 60 사이즈가 중간 사이즈니까 평균 사이즈죠. 남아의 경우는 4mm, 8mm를 짧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와는 35 사이즈잖아요. 표준이. 그러면은 여와 같은 경우는 3mm, 7mm를 짧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운동화의 경우는 이 위쪽에 이렇게 쿠션이 들어가니까 또 부피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구두의 경우 4mm, 8mm인데 한 1mm를 더 짧게 해주겠습니다. 위쪽에. 그래서 5mm, 8mm를 자르겠습니다. 5mm 정도. 그 다음에 밑에는 구두의 경우 8mm인데 얘가 지금 구두보다 이만큼 더 높으니까 얘를 더 짧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8mm가 아니고 9mm 정도로 하겠습니다. 9mm 정도로 짧게 해가지고 라인은 이거랑 같겠죠. 이 라인을 복사를 하면 되죠. 이거를 없애버려요. 이 짧게 해주는 거는 사이즈가 커지면은 더 비례해서 더 크게 잘라줘야 되겠죠. 그럼 얘를 이 두 개가 들어갈 만큼의 영역의 패턴지에다가 볼펜으로 직선을 그어버리고 얘를 접습니다. 자, 골밥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쿠션이 운동하니까 쿠션이 이 정도 들어가겠죠. 구두라고 생각하면은 골밥이 구두라고 생각하면은 높이가 지금 55 사이즈니까 59가 되겠죠. 59면 여긴데 이만큼이 추가되죠. 그러면은 높이가 이 정도 잡아주고 여기에서 전체 길이에서 한 절반 정도를 표시를 해줘요. 절반 정도. 이 곡선의 절반 정도를 표시하고 이 라인에 이 접힌 라인에 이 점과 꼭지점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잘라줍니다.
지금 이게 지활제가 된 것이고요. 얘는 지활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요가 없죠. 이 뒷선을 잘라줍니다. 그럼 앞쪽만 남게 되죠. 얘도 이제 5mm가 겹치고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운동화는 보면은 이쪽은 이제 우라로 접고 이쪽은 우라로 접지 않습니다. 이쪽은 그냥 칼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을 우라로 접는 부분과 그냥 칼질로 되어 있는 부분을 둘로 나눠줘야 됩니다. 분기점 부분이 여기였죠. 여기를 기준으로 분기점이 여기고 여기 실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은 요 뒤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잘라 주겠습니다. 다시 5mm를 겹치는 부분을 피원을 해줍니다. 위쪽도 이 5mm는 꼭 5mm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넓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 부분을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내피는 이렇게 결합이 되면 되죠. 내피 패턴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실제로 운동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더 벌어져야 됩니다. 더 벌어져야지 가피를 할 때 미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 부분을 깎아주면 되죠. 이 부분을 깎아줘 가지고 벌어지게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만드는 방식은 구두의 패턴을 설계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이 해가지고 가피를 만들어서 씌워보면은 정확히 맞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하면서 어떤 실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빨간 라인과 앞에 일치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이죠. 자, 일치를 하죠. 이 라인 일치를 하죠. 그 다음에 자, 이 라인, 그 다음에 이 라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치를 하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일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오차는 이 부분을 없애버려서 요거는 없애버렸기 때문에 라인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이 라인이 일치하느냐? 여기 파란색 라인이 보이죠?
이 안쪽에, 예, 여기도 보이고요. 여기도 파란색 라인이 보이죠. 우리가 지금 홀꽃하고 더비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쭉 보여드렸는데, 홀꽃과 더비를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한 다음에 이 운동화 패턴을 하게 되면은 훨씬 잘 들어올 겁니다. 예, 지금까지 운동화 패턴을 만드느라고 오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또 설명을 하면서 하느라고 천천히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실제로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두 패턴을 내는데 내가 구두를 설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